네, 안녕하세요.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온라인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프로그램 위원장 이숙경입니다. 네,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메가박스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문화비축기지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예, 올해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기자회견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도 되게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영화제를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도 더욱 철저하게 방역에 힘쓰면서 온 오프라인으로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사장 김은실입니다. 곧 7일간의 여성영화제가 26일에 개막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야 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영화제가 열립니다. 지난 1년간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열릴 때 사회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라고 하는 걱정과 기대 속에서 영화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영화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상황이 제한되는 코로나 시대에도 새로운 관계와 연대의 가능성을 항상 중요시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보고 응원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지지하고 연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서울여성영화제는 극장에서의 사회적 현장성을 중요시하고 문화운동으로서의 영화제의 미학적, 정치적 감수성의 장소라고 극장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사회에서도 이러한 효과와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영화제는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장을 비롯하여 집행위원들, 사무 스태프들, 이사들, 조직위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 제23회 영화제를 준비하고 또 영화제의 성과를,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오셔서 준비한 영화를 즐기고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직위원장 변재란입니다. 전 세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세 조치를 불러온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아래서 많은 사람이 함께 만나서 작업하고 모이는 축제장인 영화제를 걱정하는 가운데 1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영화제가 연기되고 축소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는 관객과 만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영화의 미래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모두가 연결된 존재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서로를 보다를 공식 슬로건으로 내건 작년에 이어서 올해 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공식 슬로건은 돌보다 돌아보다입니다. 올해 여성영화제는 우리를 둘러싼 일상과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며 익숙하게 지나쳐온 내 주변과 열심히 내달려온 지난 일을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고 있는 모두에게 당찬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는 지금 여기에 구체적인 삶을 동시대의 영화를 통해 살펴보는 지금 여기 풍경 여자들의 집으로부터 여성 영상극단 준만회 그리고 고양이를 부탁해 20년을 기념하는 특별 상영 프로그램 그리고 호주의 여성영화 1세기를 되돌아보는 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찾아갑니다. 더불어 유럽, 아시아, 북미의 페미니즘과 근대 초기 극진 운동의 기억을 기록한 다양한 필름들은 영화의 역사만큼이나 지난한 여성들의 역사, 여성 영화의 역사를 되새김질하며 지금 여기에서 미래의 여성 영화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총 27개국 119편의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뵙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화제의 앞과 뒤에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행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올해 포스터는 박신우 작가가 맡아주셨습니다.
지난해까지 이하리 작가가 만들어준 포스터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새로운 작가에게 기회를 드리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후보들을 열심히 검색하고 고민하고 해서 박신우 작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강렬한 색상이라든가 역동적인 어떤 에너지 그런 것들이 잘 표현하는 작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올해 슬로건과 잘 맞는 그런 포스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슬로건은 조직 위원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돌보다 돌아보다라는 것은 딱 들어서 아시겠지만 서로를 잘 돌보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주변도 잘 성찰하자 이런 얘기를 제안으로 드린 건데요. 영어로 caring reflection 이렇게 저희가 영어 슬로건으로 정리를 했어요. 돌보는 데서 더 나아가서 단단하게 주변과 사회를 잘 성찰하자는 제안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의 뉴 노멀도 함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원을 같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트레일러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트레일러는 피해 연대기를 만든 감독이시고 지난해 저희 필름앤더 젠더의 수상자이기도 한 김보람 감독이 만드셨어요. 작년에 여성 영화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작업하면서 가장 절실했던 게 뭔가 이렇게 질문드린 결과를 발표드린 게 있었는데요. 그때 연결이라고 영화인들이 많이 대답을 가장 많이 해주셨어요. 그 연결에 대한 화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트레일러의 내용은 코로나 백내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또 다른 여성과의 연결을 통해서 헤쳐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영화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영화제의 특징은 집중과 확산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3년 동안 여성영화제가 잘 만들고 벼려왔던 것들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전면을 넓히기 위해서 소통을 더 확산시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쟁점 섹션과 페미니스트 콜렉티브가 전자에 해당되는 거라면 배두나 배우 특별전과 고양이를 부탁해 20주년 기념 상영 같은 것들이 후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준 모든 작품들의 이 과정과 노력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좋다는 얘기로 마무리 인사를 대신 하고요. 대망의 개막작은 프로그램 위원장이시자 올해 사회를 맡아주신 이수경 감독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것으로 마지막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 저희가 고심 끝에 개막작을 선정하였는데요. 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선정한 개막작은 톱의 얀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무민 시리즈를 만든 여성 예술가죠. 핀란드 출신 작가이고요. 차이다 메리도프 감독의 5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존 인물의 어떤 전기 영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관계 그리고 갈등 이런 양상들을 아주 섬세한 연출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 이 영화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아름답게 고증된 미술과 의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볼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취 서사보다는 어떤 일상 속에 그 스며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갈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의 삶을 다루는 방식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고 있고요. 흥미로운 그리고 매우 재미있는 그런 영화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막작 소개까지 드렸는데요. 올해 저희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는 27개국의 119편의 영화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상영작과 프로그램에 관한 소개를 저희가 특별히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램위원회에 속해 있는 황미우저 프로그래머와 김현민 프로그래머가 영화의 어떤 저희 영화제의 구성과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해드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램 위원장 이수경입니다.
제 옆에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두 분 프로그래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황묘주입니다. 아시아 단편, 새로운 물결, 쟁점들, 케어 레인보우, 그리고 페미니스트 콜렉티브와 호주 여성영화 1세기의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네, 되게 많은 걸 맡고 계신 황묘주 프로그래머이시고요. 네, 김현민 프로그래머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민 프로그래머입니다. 저는 장편 경쟁 부분인 발견과 10대 공식 경쟁 부분인 아이틴즈 그리고 특별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메가박스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문화비축기지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27개국에서 장편 74편, 단편 45편을 포함해서 총 119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인데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영화제가 개최되고요. 온라인 상영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온피프엔을 통해서 총 66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23회 영화제를 풍성하게 채울 상영작들을 하나하나 만나보시겠습니다. 장편 경쟁 부분인데요. 발견 섹션의 특징과 작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견 섹션은 국내 여성 감독들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을 소개하는 공식 섹션인데요. 올해는 총 163편이 출품되었고 그 중에서 본선에 진출한 작품은 12편입니다. 이 월드 프리미어로 선보이는 애프터 미투는요, 미투의 열기가 다소간 식은 지금 운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요청하는 옴니버스 다큐멘터리입니다. 중국, 홍콩의 현재 정치적 상황을 담은 외침과 속삭임은 기록의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운동 그 자체로서의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퀴어에 대한 차별이 심한 조지아에 사는 한 트랜스젠더와 연인의 삶을 그린 생존 집진서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이 다큐는 다큐멘터리 카메라가 어디까지 인물에 깊게 가닿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증명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극영화 중에서는요, 여성들의 연대와 균열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다른 작품들이 많았는데요. 극과 실험 영화의 경계에 있는 세실라와 리디아라는 작품은 낯선 두 여성이 만나서 친구가 된다는 그 간결한 설정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남기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에서 여성들의 날것의 욕망을 꺼내 보이는 섬광의 밤이라는 스페인 작품도 돋보이는데요. 이 영화는 아주 매혹적인 스펙터클을 자아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서는요, 그 10대들의 소우주의 생성과 분열을 그린 이유정 감독님의 장편 데뷔작 최선의 삶이라는 작품이 눈에 띄고, 또 올해 영화제들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성적표의 김민정도 있는데요. 이 작품은 얼핏 보면 느슨해 보이지만 상당히 날카로운 관계에 대한 통찰을 그린 작품입니다. 여성영화제의 장편 경쟁 섹션인 거죠? 새로운 물결. 그렇죠. 예, 12편 고르셨는데 상금도 꽤 되지 않아요? 네, 상금이 그 대상은 2천만 원, 그리고 감독상도 있고 심사위원상도 상금이 있습니다. 네, 보는 사람도 즐겁고 출품하신 감독님들도 상 받으셔서 즐겁고. 네, 그렇죠. 네. 지금 시대의 양상 같은 것들도 골고루 담겨 있고 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단편 부분 황묘주 프로그래머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 아시아 단편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역사를 같이 해온 경쟁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작품이 출품됐어요. 그 1017편 중에서 치열한 심사 끝에 19편의 작품이 본선에서 영화제 기간에 관객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품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뛰어나고 사회에 대한 매우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고 또한 형식적으로 굉장히 가감한 실험을 한 작품들이 많다는 것이 이번 아시아 단편 경선 작품의 특징입니다. 이 엄선해서 뽑은 19편 중에서 또다시 추천을 해보신다면? 사실은 이게 다 경쟁 작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추천작이 무엇입니다 라고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특징을 올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아시아 단편 경선
올해 영화의 특징은 독립적이고 또 개인적인 작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해외 작품들도 그렇고 국내 작품들도 어떤 영화 교육 제작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단체라던가 이렇게 제작해서 출품된 영화들이 많았다면 올해는 정말 개인이 혹은 뭐 독립적으로 작업한 작품들을 출품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실은 이게 여성영화제 같이 단편을 꾸준히 상영해온 이런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개인 제작자들이 격려를 받고 이렇게 개인 작품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굉장히 뜻깊은 어떤 양상인 것 같아요. 학교나 어떤 기관의 서포트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개인이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랄까? 상황이 좀 많이 생겼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물론 이제 어떤 기술과도 많이 관련이 될 거고요. 디지털 기술과도. 그다음에 동시에 또 이제 이런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작품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한 2년간의 팬데믹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들이 내면에 갇히기보다는 그런 이제 개인 작업을 통해서 여성사라든지 아니면 여성 영화사를 재방문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개인 작업이지만 동시에 세계와 자신을 잇고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은 작품들입니다. 새싹 중에 또 새싹이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에너지가 모여있는 그런 섹션입니다. 한국의 10대 여성 감독의 작품을 상영하는 경쟁 섹션이죠. 아이틴즈 섹션을 김현민 프로그래머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숙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이틴즈 섹션을 아시아 단편이나 발견 섹션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섹션인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아쉽게도 그 출판 편수는 줄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유롭게 촬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올해는 그 여느 때보다도 작품성을 뛰어나다는 자부를 하고 있고 오직 10대일 때만 보이고 들리는 세계에 주목한 영화들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총 4편이 선정됐는데요. 그 성년과 미성년의 경계에서 갈등하거나 세계화의 불화를 그 감각의 연대로서 돌파를 한다던가 그리고 이 거리두기 시대의 나름의 근심을 굉장히 풍자적으로 우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작품들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동시대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사유가 돋보이는 작품들입니다. 지금 아이틴즈 작품을 설명해 주시는 김현민 프로그래머의 눈에서 하트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꼭 비단 우리 여성영화제뿐만 아니라 뭐 TV 프로그램이나 여러 이제 사회적인 양상을 보면 10대들, 20대 초반의 어떤 능력치가 뭔가 다른 종의 출연이라고 생각이 들고 갖고 있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올해 여성영화제에서 상영되는 10대들의 영화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새로운 물결은 최근 1, 2년 동안 제작된 여성 감독 영화나 여성 주제 영화들을 모아서 상영하는 섹션이고요. 세계 여성 영화의 가장 최근 흐름을 한 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섹션입니다. 일단은 개별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를 고르는 거고요. 이게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은 시기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성 영화, 여성 감독 영화라고 하면 지금의 특징은 어쨌든 우리가 양적으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그래서 개봉하는 영화도 많고 OTT로 공개되는 영화도 많지만 영화제에서 하는 영화들도 많다. 그리고 양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질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저는 지난해와 올해 새로운 물결 섹션의 셀렉션을 진행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그 이전에 이제 의식했던 남성 감독 위주의 작가주의나 아니면 영화사 자체를 의식하는 경향에서 이제 벗어나서 말 그대로 그 어떤 경향도 그 어떤 유산도 의식하지 않고 새로운 영화들을 만드는 여성 감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저는 양의 변화가 가져온 중요한 여성 감독 영화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영화 씬에서도 사실 그런 변화가 최근 몇 년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인 것 같고요. 즐거운 비명이시네요. 사실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양이 많아졌다는 것은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인데 작년에 주목했던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 예전엔 개봉이 안 됐을 텐데 올해처럼 막 속속들이 개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영화제에서 할 영화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행복한 상황인 거죠. 더 많은 영화 개봉도 하고 영화제에서도 하고 OTT 플랫폼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영화제에서는 또 이제 또 저희가 이 여성 감독의 흐름들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이게 정말 행복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올해 여성영화제에서 새로 신설한 섹션입니다. 신설 기획인데요. 일상 섹션. 섹션 제목이 또 따로 있죠? 지금 여기 풍경이라는 이름의 섹션이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등장한 한국 영화를 통해서 보다 친밀해진 시선으로, 여성주의 시선으로 지금 여기 여성들의 일상을, 풍경을 들여다보는 섹션인데요. 이 섹션은 위원장님도 아주 사랑하는 그런 섹션이죠. 거처라는 거,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서 사는가라는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영화 안에서도 어떤 로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공간의 의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의 테마는 여자들의 집으로 잡아봤고요. 영화 속에서 여성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주목해 봤는데요. 그 인물들의 연령대나 처지, 삶의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 영화의 무의식이 여성들의 공간이 곧 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여성들이 느끼는 희미한 장소감에 대한 영화들이고요. 올해 선정한 상영작은 유은정 감독의 밤의 문이 열린다, 임선혜 감독의 69세, 박선주 감독의 비밀의 정원, 남군성 감독의 10개월, 감정원 감독의 희수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모든 영화들이 이 여성 감독들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처지에 있는 여자들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집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섹션인 것 같아요. 네, 스페셜 토크나 뭐 대화 시간도 같이 마련이 되겠죠? 10개월 영화 상영 후에 남군성 감독님과 그 밤의 문이 열린다의 유은정 감독님, 그리고 요즘에 퀴어 문학에서 손꼽히고 있는 김멜러 작가님과 함께, 저와 함께 스페셜 토크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매해 가장 긴급한 여성 의제를 선정하고 관련된 영화를 상영하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섹션입니다. 쟁점들 섹션이죠. 황묘주 프로그램이 이 쟁점들 섹션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올해 쟁점들 섹션에서는 레디컬을 다시 질문한다 라는 주제로 여러 영화들을 모았고 또 동명의 쟁점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들은 근현대사를 가로질러 가장 많은 논쟁을 생산했던 제2세대 페미니즘 운동을 담은 미국, 일본, 독일, 대만의 영화들을 상영하고요. 그리고 또 2세대 페미니즘 운동뿐만 아니라 동시대 미국과 한국의 페미니스트 운동을 기록한 영화도 상영합니다. 그리고 근대 초기에 남성들과 급진적인 운동을 했지만 이후에 그 안에서 어떤 차별과 배제가 있었는지를 털어놓는 30년대의 여성운동가들의 영화도 역시 상영됩니다. 여성운동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보시면 좋을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유명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여성운동에 있어서 케이트 밀렛이라든지 베티 프리단이라든지 아니면 티그레이스 에킨스라든지 아니면 일본에서 다나카 메츠라고 이제 우에노 치즈코가 이제 한국에도 소개해서 이제 지금 좀 한국에도 알려져 있는 전공토 운동에서 전공토 운동을 비판하고 이제 새로 그 전공토 운동 안에서 여성들의 섹터를 만들어낸 다나카 미츠가 직접 출연하는 영화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들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네다 스미코 감독의 30년대 이제 노동운동가들, 사회주의 노동운동가들이 80년대가 되어서야 털어놓은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어떤 연구나 논의를 하시는 학자나 논객들과 함께 토론도 있고 영화도 함께 보면서 짚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섹션입니다. 자, 계속해서 퀴어 레인보우 섹션을 하고 페미니스트 콜렉티브 섹션 상영작들과 섹션 소개 함께 해주십시오. 퀴어 레인보우는 여성영화제에서 가장 매진이 빠른 섹션 중에 하나이고요. 전 세계 퀴어 영화의 신작을 소개합니다. 올해는 이제 퀴어 예술의 역사를 아카이빙하고 레즈비언 로맨스를 확장시키고 변주하는 영화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궁금하네요. 상영작이 무엇인지. 레즈비언 로맨스를 확장한다는 말이 귀에 딱 꽂히고
네, 그 로맨스 영화들 중에서 제가 오늘 하나 추천작을 준비했는데요. 실내 영화인 잊혀진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노년 여성의 자아찾기이기도 하고요. 레즈비언 로맨스 영화이기도 하고요. UFO가 등장하는 영화이기도 해요. 노년 퀴어 여성의 자아찾기와 UFO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영화제 기간에 직접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년 여성의 로맨스의 UFO 자아 확장? 제가 궁금하네요. 생각하는 가장 미래적인 영화이고요. 그죠? 네, 사실은 이 섹션에서 저도 다른 작품들을 몇 개 봤는데 그 레즈비언 로맨스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추천하고 싶은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 제 담당이 아니니까 참을게. 참겠습니다. 네. 올해는 아시아의 여성 영화제사 공동체라는 주제로 20주년을 맞은 여성 영상 집단 의 영화 3편, 그리고 역시 20주년을 맞은 여성주의 문화예술 기획 플랫폼 준마네의 영화 1편, 혹은 그 역사를 전체를 담은 영화 1편, 그리고 일본 노동조합 제작의 여성 감독 연출 작품, 그리고 또 미얀마 양곤 필름 스쿨의 단편들을 모았습니다. 네. 사실 이 여성주의 혹은 여성 감독들의 영화가 이렇게 많이 제작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여성 감독 영화들을 기획해서 상영하는 큐레이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되게 반가운 소식인데, 네,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온 어떤 그 역사를 기록하는 되게 소중한 아카이빙의 어떤 장인 것 같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섹션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영화제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섹션인데요. 네. 특별전. 네. 김현민 프로그래머가 정말 공도 많이 들이고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배우 배두나 씨의 특별전입니다. 네. 저희가 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주력 섹션 중에 하나고요. 그 배두나 씨 이 특별전의 제목이 Swagin Like Duna.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의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배두나 씨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봤을 때 그 행보가 장르이든 캐릭터의 경계이든 역할의 크고 작음이든 되게 경계를 자기만의 호흡과 리듬으로 되게 자유롭고 경쾌하고 무심하게 넘나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스웨긴 라이크라는 표현을 썼고요. 어떤 장벽이나 경계나 규정으로부터 스스로 계속 저항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배우 자체는 특별한 야심이나 전략 없이 작품들을 선택해 왔다고 해서 저는 그 신묘함이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배두나 씨의 그 특별전을 아마 다 보신다면 그 배우가 스크린에 각인해온 얼굴들이 얼마나 또렷한지, 그리고 어떤 비현실적인 캐릭터를 맡아도 현실에 탄탄하게 발 딛게 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올해 제가 주력한 작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 정재은 감독님의 20년 전에 나왔던 기념비적인 데뷔작이죠. 고양이를 부탁해 2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영화제가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이번에 최초로 상영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작품, 이 기획전을,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다시 봤는데 20년 전 그 IMF 시대, 그리고 갓 사회에 나온 20대 여성들의 모습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각인되어 있고 시대의 초상화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날석에 찍은 작품이고요. 그런데 또 묘하게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여기에 풍경과 그 여성들의 서사와 공명하는 지점이 커서 묘하게 씁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련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20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다시 어떻게 볼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가 준비한 또 다른 특별전 섹션이 있죠. 호주 한국 수교 60주년을 기념으로 마련된 특별한 호주 영화 상영전이 있죠. 호주영화 특별전의 제목은 호주 여성영화 1세기이고요. 호주에서는 1920년대부터 여성 감독이 등장하여서 활발하게 영화 산업 내에서 활동을 하였고, 또 호주 자체가 그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이 피선거권을 획득한 나라예요. 그리고 1970년대부터 영화 산업 안에서 성별 균등, 평등에 대한 정책을 고민했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호주 여성 감독 질리언 암스트롱이나 제인 캠피언뿐만 아니라 이런 호주의 여성운동과 여성 영화의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영화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야외 행사나 이런 것도 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2개 추천작을 준비했습니다. 네. 예, 1930년 무성 영화 더 치터스 청춘의 사기꾼들이라는 영화를 상영하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호주 영화 산업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던 맥도나가의 맥도나 자매들이 같이 만든 영화이고요. 그리고 영화는 무성 영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뮤지션 이주영 씨의 연주로 야외 상영과 극장 상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섹션은요, 필름 앤 젠더라는 섹션입니다.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주관하는 단편 영화 제작 지원 공모 사업입니다. 편당 제작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2천만 원. 2천만 원입니다. 편당 제작비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제작 지원 시스템이고요.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화가 완성된 후에 상영하고 이후에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까지 굉장히 팔로우업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제작 지원 제도고요. 3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올해에도 2편의 단편을 선정해서 제작을 지원합니다. 올해 선정된 작품은요, 김태은 감독의 육상의 전설, 그리고 조예슬 감독의 소금과 호수라는 2편의 영화입니다. 이 작품들은요, 영화제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저도 사실 프로그래머가 아니었다면 이 프로젝트가 너무나 탄탄해서 여기에 좀 공모를 하고 싶었어요. 하세요.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안 되나? 네, 안 돼요. 네. 이 영화들의 제작된 영화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화 제작을 준비하고 계신 여성 감독분들 야심차게 이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리어 프리 섹션, 상영작 섹션 중에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베리어 프리 섹션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많이 대중화됐지만요. 베리어 프리 영화는 기존의 영화에 그 음성 해설과 음악이나 대사 등의 그런 정보를 알리는 자막을 넣어서 제작한 버전인데요. 올해 상영작은 이 베리어 프리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인생에 빗대어서 담은 가와세 나오미 감독의 빛나는입니다. 네. 이 영화는 몇 편의 베리어 프리 영화를 제작했던 장건재 감독님과 배우 최유아 씨가 나레이션을 맡았고 그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의 파고를 아주 섬세하게 포착한 그런 버전입니다. 또 올해 여성영화제는 어느 해보다도 온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하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부를 묻다 여성영화제 친구들에게 라는 이벤트인데요. 여성영화제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세계 다른 여성영화제의 친구들과 그리고 여성영화인들과 연결해서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고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영화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화제와 영화의 미래는 무엇인지와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만 여성영화제와 오사카 시니어 여성영화제의 친구들, 그리고 미얀마의 친구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스타토크 17회부터 계속 이어져 온 자리입니다. 변영조 감독님과 김하중 배우가 함께 모여서 영화를 보는 시간이고요. 올해는 미스 준틴스라는 영화를 같이 보고 관객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 홍보대사 문가영 배우도 우먼이라는 영화를 관객들과 함께 보고 임현주 아나운서의 사회로 토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배우전의 배두나 배우님도 담당 프로그램을 저와 함께 스페셜 토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고양이를 부탁해도 야외에서 부대 행사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20년 전에 영화 음악을 맡았던 모임별이 네. 직접 라이브 연주를 하고요. 네. 그리고 배우와 감독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스페셜 토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준비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특별한 행사들에 관련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영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이야기라면 그 한 해 동안 만들어진 어떤 그 당시의 영화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모으고,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테마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축제와 나눔의 장이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영화제 아젠다는 돌아보다죠. 예, 서로를 돌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성영화제에서 만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정명선입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필름앤젠더 사업은 일상의 이야기로부터 성평등 이슈를 새롭게 바라보는 단편 영화의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은 서울국제영화제의 만남을 통해서 일상의 언어와 서사를 재조명하는 영화의 문법으로 성평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영화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단편영화 제작 지원 공모를 처음 시작할 때는 37편밖에 되지 않았던 출품작이 올해 97편으로 2.5배 증가했습니다.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도전적인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을 조명하는 영화들이 다수 출품되었고 회차를 거듭할수록 작품의 영화적 완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제작 지원 선정작은 김태훈 감독님의 육상의 전설과 조예슬 감독님의 수군과 호수입니다. 육상의 전설은 여성이 전 세기 주기에 걸쳐서 마주하는 차별의 허들들을, 또 수군과 호수는 여성 청소년의 이야기를 그들의 삶의 맥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서 시대별, 세대별로 여성이 마주하는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메시지를 던질 수 있도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만남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거나 혹은 저만 재밌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중요한 이야기이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그런 확신을 얻은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부디 오래오래 필름 젠더가 장수하여서 많은 감독님들이 저처럼 좋은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좋은 기회 얻어서 소중하고 상냥한 인연들 많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영화 끝까지 잘 완성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촉장 배우 문가영, 귀하를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홍보대사로 정중히 위촉합니다. 2021년 8월 3일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사장 김은실, 조직위원장 변재란, 집행위원장 박광수. 네,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홍보대사는 문가영 배우님이십니다. 방금 생각이 났는데요. 뮤리얼 루카이저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말씀하시기를 여성들이 삶의 진실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세계가 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시인인데요. 지금 올해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말로 지각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안산 선수도 그랬고 김연경 선수도 그랬고 올 초에 윤여정 선생님의 말씀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올해 홍보대사를 누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문가영 배우가 수년 전부터 자신의 영화 배우로서의 이야기 그리고 사회에 대한 어떤 발언, 이야기, 말 이런 것에 오랫동안 주목해 왔었는데요. 드디어 올해 홍보대사로 모시게 돼서 무한히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국제 여성 영화제와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다 보니까 되게 저 개인적으로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올해 영화제도 안전하고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 영화인들에게 자유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분이나마 힘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